안녕하세요. 달달이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어딘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왜 싸우는지 알고 있을까요? 종교 갈등, 이념 충돌, 언론이 말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훨씬 거대하고 냉정한 논리가 숨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전쟁 너머의 진짜 전쟁을 봅니다. 자본, 물류, 그리고 21세기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바둑판 싸움입니다. 미국,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충돌하는지 경제지도 위에서 다시 읽어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가 달리 보일 겁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파급이 오는지도 마지막에 꼭 확인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사일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회랑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부터 이어지는 중동의 무력 충돌, 가자지구 전쟁,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이란의 드론 보복, 숨가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후티 반군은 홍해를 항해하는 상선들에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 물동량의 12%가 지나는 이 바닷길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한 아시아 유럽 항로가 막히자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했습니다. 운송 비용은 폭등하고 납기는 무너졌습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닙니다. 이 공격 하나로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원하고 또 누군가는 이 혼란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을 지원하며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미국의 눈엔 이 모든 것이 물류 방해 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토록 이 지역의 안정에 집착할까요? 단순한 이스라엘 방위? 아니면 훨씬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 장의 지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지도 위에 그려진 선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IMEC,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입니다. 역사상 가장 야심찬 물류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 회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MEC는 인도 서부 항구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요르단, 이스라엘 항구까지 이어지는 복합 물류망입니다.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그리스, 유럽으로 연결됩니다. 철도와 항만, 해저 케이블과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통합한 디지털 물리 복합 인프라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전기와 데이터까지 흐릅니다. 왜 지금일까요? 세계는 중국이 20년간 구축해온 일대일로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엮은 거대한 중국식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물류를 장악하고 물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항만을 빌려주고 빚을 지우고 결국 인프라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해법은 대한 물류망을 깔아버리는 것입니다. 중국 루트를 거치지 않아도 인도에서 유럽까지 물건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IMEC가 완성되면 인도에서 유럽까지 기존 해운보다 40% 빠르게 화물 이동이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시간은 돈이고 돈은 패권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공식 지지한 나라들을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 EU,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 요르단, 이탈리아.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나라는 인도입니다. 세계 최다 인구 국가이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거대 경제권으로 미국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중동과 유럽 시장으로의 안정적 수출 통로가 생기는 IMEC는 경제 도약의 발판입니다.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황금 루트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루트 한가운데를 가로막는 세력들입니다. 후티 반군이 지배하는 예멘은 홍해 입구를 막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레바논 루트를 위협합니다.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결국 IMEC를 실현하려면 이 지역의 불안 세력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의 경제적 본질입니다. 미국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 동맹 재편, 그리고 중국 봉쇄입니다. 중동은 미국에게 오랜 전략적 부담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으로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지역 안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직접 개입 대신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 동맹국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싶어 합니다. 비용은 낮추고 영향력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 두 나라가 경제적 파트너가 되면 미국이 없어도 중동의 친미 블록이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사우디는 무엇을 원할까요? 경제 다변화입니다. 석유 시대의 끝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는 MBS 왕세자는 사우디를 중동의 물류금융 허브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원할까요? 중동 내 경제 통합입니다. IMEC가 실현되면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는 아시아 유럽 물류의 핵심 노드가 됩니다. 두 나라의 이익이 IMEC를 통해 하나로 수렴합니다. 공동의 경제 이익 앞에서 오랜 적대 관계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경제 평화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입니다. 이란은 IMEC가 완성되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란의 저항은 생존 전략입니다. 물류 회랑이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 방해하고 협상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티의 홍해 공격은 이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경제 회랑 건설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봐야 더 정확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종교적 관점이나 민족 분쟁으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는 냉정한 경제 계산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분석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넓은 맥락을 봐야 합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흔히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네트워크를 살펴봅시다.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이들은 각각 중동의 주요 병목 지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위협합니다. IMEC의 이스라엘 구간이 정상 작동하려면 북부 국경의 안정이 필수입니다. 하마스의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이집트 접경 루트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2023년 10월 7일 테러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이 맥락에서도 읽힙니다. 후티 반군의 예멘은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통제합니다. 전 세계 석유 운반선의 주요 통로이자 수에즈 운하로의 진입로입니다. 이들 세력을 하나씩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면 IMEC 루트 전체가 안정됩니다. 군사작전의 목표가 지도 위에서 선명해집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해역에 파견된 것도 이 맥락입니다. 군사력은 협상 카드이자 건설 경비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작전의 비용을 누가 대느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미국 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우디는 석유 달러로 비용을 충당합니다. 관리 비용의 분산이자 동맹의 경제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IMEC의 실질적 허브 역할을 맡습니다. 경제통합의 대가로 안보를 얻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구조를 설계한 미국의 목표는 결국 하나입니다. 중동을 자력으로 굴러가는 친미 경제 블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동에 대규모 병력을 상주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경제 네트워크가 친미 질서를 유지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패권 전략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십 년의 갈등, 종교적 정체성, 팔레스타인 문제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는 IMEC의 핵심 열쇠입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채널에서 두 나라의 협력은 오래전부터 진행됐습니다. 공통의 적, 이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UAE, 바레인, 모로코가 이스라엘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사우디는 가장 큰 상이었고 미국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스라엘 승인은 단순한 외교 행위가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 보장과 첨단 무기 판매, 민간 핵 프로그램 지원이 패키지로 따라옵니다. MBS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은 사우디를 석유 의존에서 벗어난 다각화 경제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서방의 기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사우디의 자본. 이 두 나라가 손잡으면 중동 경제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IMEC는 그 경제 통합의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이 이 모든 시나리오를 뒤흔들었습니다. 정상화 협상은 중단됐고 중동은 다시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충돌이 IMEC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파괴가 재건의 전제 조건이 되는 냉혹한 지정학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가자 재건에 누가 참여하느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우디와 UAE의 자본,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재건을 주도한다면 새로운 경제 질서가 들어서는 겁니다. 중동은 단순히 불안정한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21세기 세계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재편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폭력적이고 비극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입니다. 지정학의 큰 그림 속에서 개인의 삶이 부서지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전략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곧 한국 기업의 비용 구조와 시장 접근성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기회,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는 IMEC의 핵심 파트너이자 제조업 분산의 최대 수혜국이 될 나라입니다. 중국 편중 공급망 탈출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는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판매 기지를 넘어 생산 거점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인도 내수와 수출 양쪽을 노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 중동 인프라 건설입니다. IMEC 실현을 위한 항만, 철도, 스마트시티,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한국건설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우디 네오시티, UAE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은 한국 건설사에게 거대한 수주 기회입니다. 이미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중동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 물류 루트 재편에 따른 해운 물류 전략 재조정입니다. 한국 선사와 물류 기업들은 IMEC 노선이 안정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홍해 불안정으로 한국 수출품의 유럽 납품 지연과 비용 상승이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며 한국 기업들은 그 변화의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핫한 이슈를 전하는 달달 이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